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적용되는 로봇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사람의 귀에는 마이크가 대신할 수가 있고, 눈 같은 경우는 카메라, 그리고 코 같은 경우에는 냄새 센서, 그리고 입으로 말을 하는 경우는 스피커가 대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손이라든가 발 이런 경우에는 모터를 달아서 걸어가거나 또는 여러가지 손으로 할 수 있는 동작을 모터를 활용하여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두 제어하려고 그러면 결국 사람 머리에 해당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바로 이제 사람 머리에 해당되는 건데,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를 볼 것 같으면은 보다시피 두 가지 큰 로직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이라고 해서 연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는 데이터를 쉬프트 시킨다든가 또는 반전시키는 하는 이런 쉬프트 컨트롤 로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그 외에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고 나서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데이터를 읽어와서 작성한 프로그래밍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메모리가 있어야 되겠죠. 또 이와 같이 처리된 데이터를 외부와 주고받으려고 그러면 통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신을 처리할 수 있는 인풋, 아웃풋, 통신 부분이 바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스템에 전부 내장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CPU를 가지고 마이크라든가 카메라 또는 냄새 센서에서 들어온 정보를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처리한 데이터를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내보낼 수가 있겠죠. 또한 손이나 발에 달려있는 모터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로봇의 팔에 달려있는 여러가지 기능을 보게 되면 스푼이라든가 송곳, 그 다음에 오프너, 나이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모터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쓴다 그러면 여러 개의 모터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모터를 공용으로 쓰면서 어떨 때는 칼, 어떨 때는 스푼으로 쓰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걸 선택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가능해야 되는데, 마이크로 프로세서에는 바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레지스터가 있는데, 그 표에 보다시피 레지스터가 이진 숫자로 해서 지금 7개를 써놨죠. 그러면 결국은 2의 7승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발에 달린 모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스키를 타거나 또는 바퀴를 달아서 이동할 수가 있는데, 어떨 때 바퀴를 쓸 건지 스키를 쓸 거냐 이런 걸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우리가 써놔서 거기에 맞는 바퀴라든가 스키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할 적에 레지스터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면은 CPU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으로서 칩 내에 기억장치를 제외한 비트 연산 처리 ALU, 비트 로직 처리 회로, 그리고 각종 레지스터가 하나의 IC에 집적된 칩을 말할 때 CPU란 말을 쓰고, MPU는 CPU와 같은 계열이지만 전자기기나 또는 산업용 장비에 소형화된 CPU를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 MPU란 말을 씁니다.
또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란 말을 쓰는데 이것은 한 개의 칩 내에 CPU, 롬, 램, 입출력 제어 회로까지 내장되어서 MPU 칩 하나만 있으면 주변 장치 제어가 가능할 수 있는 칩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컴퓨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CPU 이용해서 만든 소형 컴퓨터를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하고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기본 동작을 살펴보면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동작한다는 것은 프로그래밍 된 내용이 수행되는 거죠. 근데 프로그래밍 된 내용들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데 CPU가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래밍 내용을 읽어오는 과정을 패치라고 그러고, 패치에서 읽어온 내용을 어떠한 내용인지 해독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해독한 다음에는 이제 실행을 하는 건데, 그러한 과정들이 시간축에서 첫 번째는 인출, 두 번째는 해독, 세 번째는 실행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명령을 또 다시 같은 인출, 해독, 실행하는 과정으로 읽어 나가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을 순차적 실행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CPU는 빠르게 동작을 하지만 이 메모리는 CPU에 비해서 빨리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CPU가 메모리에서 그 명령어를 인출해 오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CPU가 빠르다 하더라도 프로그래밍 된 내용을 수행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그 프로그래밍 된 내용이 처리되는 속도를 고속화하기 위해서 방금 아까 얘기한 모든 명령어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보다는 파이프라인 처리 방식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캐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CPU는 빠르게 동작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메모리는 CPU보다 느리게 동작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처리 속도는 메모리에 의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파이프라인 처리 방식을 사용하는 건데, 그림에서 보다시피 명령완이 인출, 해독, 실행, 그리고 메모리 내용을 참조한다든가 또는 메모리에 저장된 어드레스를 보고 다른 프로그램을 수행하러 간다든가 하는 메모리 파트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데, 명령 2가 명령 1의 인출, 해독, 실행, MEM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명령 1이 인출을 하고 해독하는 과정 중에 명령 2는 메모리에 액세스, 접속을 해서 인출을 해 나가는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해독을 해 나가고, 명령 3도 마찬가지로 명령 2에 비해서 인출이 명령 2를 끝내고 나면 바로 인출을 해내고, 같은 과정을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은 개개의 명령들 간에 어떤 과정이 병행해서 일어나는 거죠. 즉 파이프라인 처리 방식을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 비해서 시간 내에 프로그램 처리할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속도는 메모리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가 프로그램 내용을 읽어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가 없죠. 그래서 프로세서 CPU와 메모리 사이에 고속 버퍼를 설치하는데, 이 고속 버퍼는 CPU가 저장된 내용을 기존 메모리보다 더 빨리 읽어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캐시 메모리는 용량이 메인 메모리보다 작겠죠. 따라서 CPU가 주 기억 장치 사이에 고속으로 접속할 수 있는 버퍼를 두고 주 기억 장치로부터 일부의 프로그램 내용을 거기다 쌓아두고 CPU가 고속으로 접속해서 프로그램을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인 메모리에서 읽어온 내용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CISC 타입은 Complex Instruction Set Computer인데, 이거는 명령을 해독할 적에 내부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RISC 방식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방법은 모든 명령을 해석할 적에 하드웨어적으로 처리를 해서 해석을 하니까 수행 속도가 빨라지겠죠.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프로그램을 수행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저장된 프로그램 내용을 읽어와서 처리를 하겠는데, 종래의 CISC형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연산을 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어디로 보낸다 하는 그런 처리를 어큐뮬레이터를 중심으로 수행을 하는데, 연산 명령을 수행할 적에 그 명령어를 ALU에다가 입력을 시키고 나서 뭔가 명령어를 처리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도 또 어큐뮬레이터에다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연산 명령이 많거나 빠른 처리를 하다 보면 어큐뮬레이터에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많이 생기겠죠. 따라서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이 방법 대신에 레지스터들을 어큐뮬레이터처럼 쓸 수 있는 레지스터 중심 구조를 선택해서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고성능 리스크 마이크로 프로세서 또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들도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종래의 요즘 쓰고 있는 마이크로세서들이 프로그램의 명령 코드를 프로그램 메모리에서 인출해서 명령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건데, 프로그램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처리를 해야 할 데이터도 또 있겠죠. 따라서 프로그램 실행 중에 사용되는 그 오퍼랜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실행으로 발생되는 그 데이터들은 내부 레지스터 또는 데이터 메모리로부터 읽어드리거나 또는 저장을 하게 되는데, 결국 프로그램 명령 코드하고 이 데이터는 그 저장 장소하고 이동하는 경로가 다른데, 그 하나의 그 프로그램 코드라든가 데이터가 이동하는 그 경로를 한 개의 그 버스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또 병목 현상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어드레스 버스하고 데이터 버스를 두 개를 써서 각각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분리해서 쓰게 되면 속도가 더 빨리 하게 되는데, 그런 걸 이제 하버드 아키텍처라고 하는. 슬라이드에서 보다시피 위에 거는 이제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 해서 저장 장소에 프로그램하고 데이터가 있는 거를 읽어와서 그걸 처리해서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또는 바깥에 있는 걸 이제 들어와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겠고, 하버드 아키텍처는 저장되는 장소가 왼쪽에는 프로그램, 오른쪽에는 데이터, 따라서 별도의 데이터들이 이동하는 경로가 버스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구조가 이제 하버드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프로세서에도 보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게 있고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고속의 연산이라고 하는 건 곱셈하고 뭐 나눗셈 이런 것들을 할 적에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이런 걸 빠르게 처리하는 전용 프로세서를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어느 쪽으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경로를 제어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제너럴 퍼포스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이제 하는 거죠. 따라서 물론 이제 DSP를 일반 데이터 처리용으로 이제 쓸 수도 있는데, 굳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겠죠.